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채권 추심 전부명령과 법인회생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생 절차 개시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 집행은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 회생이 필요하면 법원이 중지된 절차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 개시 이후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은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당연히 중지됩니다.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도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새로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됩니다. 다만 체납 처분은 그 중지기간이 제한됩니다. 회생계획 인가일, 회생 절차 종료일, 개시 결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되며 법원의 결정으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생이 필요하면 중지된 절차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중지된 강제 집행을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등의 기한 체납 처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 개시로 모든 강제 집행이 중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 집행은 중지 취소되지 않고 대표이사나 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지 취소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중지나 취소는 회생 개시 당시 강제 집행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그 후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도 중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에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종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회생 개시 전에 집행이 끝났는지 아직 진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중지 취소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모두 압류한 금전 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이지만 그 법적 구조는 다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을 이전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능만 부여하지만 전부명령은 압류채권 자체를 이전합니다. 이러한 구조 차이로 집행채권의 소멸 시점도 달라집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실제 추심해야 집행채권이 소멸합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이 이전되면 그 금액만큼 집행채권이 바로 소멸합니다. 집행 종료 시점도 서로 다릅니다. 추심명령은 경합이 없으면 추심신고 때, 경합이 있으면 배당 종료 때 집행이 종료합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확정될 때 종료됩니다. 다만 집행채권의 이전 시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추심신고나 배당이 끝났거나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된 뒤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중지 취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모두 송달된 사안에서 강제 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집행법상 이의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회생 절차 개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미확정 전부명령이 중지된 뒤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전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에서도
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부명령이 미리 발송되었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권 압류와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결국 회생 절차에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종료 시점이 중지 취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채권 추심 전부명령과 법인회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